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R&D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는 약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며 영상 시청 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국민 건강 보호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국가의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 대표적인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재들이 바이오헬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기반과 병원 시스템, 의료 데이터, 정교한 생산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 지원 인프라와 보건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미션을 수행하며 보건산업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진흥 전문기관의 비전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산업 정책개발, 보건의료 R&D 지원, 보건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 국제의료 활성화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산업 정책개발 사업에서는 국내외 보건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산업 혁신 아젠다와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보건산업 통계 생산,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거 중심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 지원, 미래의료 정책개발과 지원, 스마트 병원 육성 지원,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지원, 보건산업 분석과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R&D 지원 사업에서는 혁신 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차세대 유망기술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의료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보건의료 R&D 지원 사업의 기획, 평가,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적 R&D 투자를 강화하여 감염병, 치매, 정신건강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0년 10월 기준 의약품 30건, 의료기기 213건의 개발 지원과 의약품 해외 기술 이전에 성공하였습니다. 보건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 사업에서는 보건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제품화될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기술 이전과 창업 활성화 지원, 제약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강국 도약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의료기기 산업, 뷰티 화장품 산업, 고령 친화 산업의 육성 지원 등 전 주기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의료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는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의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 의료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3대 신산업의 하나인 바이오 헬스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국내 유일의 보건산업진흥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의 연구개발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팀장 이관용입니다. 항상 저희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설명회는 약 1시간 30분 동안 5개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R&D 정책 방향을 시작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재활원, 국립암센터 순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2022년도 보건복지부 R&D 정책 방향에 대해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백수민 사무관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백수민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먼저 보건의료 연구개발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 전합니다. 그럼 다음부터 보건의료 연구개발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투자 현황 및 평가에 대해 설명드린 후 정책 여건, 2022년 복지부 R&D 정책 방향, 중점 투자 분야, 주요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보건의료 R&D 투자 현황 및 평가입니다.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전체 R&D 예산은 연평균 9.4%가 증가하였고 정부 전체 R&D 예산에서 보건복지부의 비중은 2.7%에 해당합니다. 특히 복지부 주요 R&D 예산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 및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9년 5천억 원대에 해당했던 복지부 R&D 사업이 21년 7천억 원대로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분야별 예산 비중은 아래에 있는 표와 같이 질환 극복 관리가 1순위, 2순위는 신약 의료기기, 3순위는 첨단 의료기술, 그리고 기타 한의학 서비스 등 순으로 비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세 또한 밑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5년간 모든 분야 예산이 증가 추세로 특히 첨단 의료기술 및 기타 분야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보건의료 R&D 투자 성과입니다. 먼저 과학기술적 성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논문 특허 질적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논문의 질적 평균 IF는 국가 평균 3.91 대비 1.15배에 해당하며 국내 우수 특허 질적 수준 평가 결과 주요 부처별 우수 특허 보유 비중이 정부 평균 3.3% 대비 복지부는 3.7%로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경제적 성과와 관련하여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으로 치료제의 품목 허가 등 가시적 성과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치료제인 셀트리온 레키로나가 국내 최초 식약처 승인을 받았으며 백신 또한 임상 3상 진입을 목표로 7개 기업 임상 진행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 분야도 1,000억 원 이상 대규모 기술 수출이 확대되었고 의료기기 분야 해외 인증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상시험 관련해서도 우수한 의료인력, 의료기술 등 민간의 역량과 결합하여 임상시험 규모가 세계 상위권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 세계 제약사 주도 의약품 임상시험 점유율이 국가 기준 19위였던 것이 20년도에는 6위로 올라섰습니다. 아래 표와 같이 신약기술 이전 주요 성과 사례가 20년도에 다음과 같은 주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여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변종 감염병 대응 및 장기화에 따른 국가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신속한 대응과 방역에도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반복적 발생으로 인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백신 주권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는 감염병을 글로벌 이슈로서 인식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 또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한 연구 역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 지원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로 국가 미래 신산업으로서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기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생의료 분야는 기존 합성의약품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 기술로서 국내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첨단 재생 바이오법 제정 등 정책적인 지원이 확대되는 등 차세대 유망 분야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DNA 기술의 연계 활용 확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전략이 마련되고 디지털 치료제, 전자약 등 첨단 융복합 기술 기반 제품이 등장하는 등 데이터 네트워크 AI 기반 바이오헬스 융복합 기술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고비용 난치성 질환을 극복하고 건강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욕구 또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취약계층 대상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취약 소외계층의 의료 공백 등 건강 불평등의 이슈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의료 시스템의 공공성 회복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극복이 화두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 희귀 중증 질환 등 의료 비용의 부담에 대한 경감 요구 등 만성 질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국민 정신건강 문제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뒷받침할 생태계 구축 필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구에서 병원 의사 기반의 중개 임상 연구, 이것이 또 기술 사업화로 이어지는 연구자, 병원, 기업 간 역동적인 가치 사슬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고 병원을 중심으로 기초연구, 사업화, 연구개발, 재투자의 선순환 체계 구축 노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기술 혁신에 대응하는 융복합 전문 인력 공급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임상 적용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의사과학자와 생명과학, 공학, 의학 등 융복합 지식을 갖춘 인재 양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보건복지부 R&D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 목표와 추진 방향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분야 정부 R&D 투자를 2025년까지 4조 원 이상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초연구, 응용연구를 균형 있게 확대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전략 목표는 국민건강 중심의 투자 강화로 더욱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개방형 혁신을 통한 산학연병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가지 추진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먼저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감염병 상시화에 대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바이오헬스 첨단 요망 기술 육성과 관련하여 재생의료 첨단 요망 기술 분야의 투자 확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국민건강 중심 R&D 투자 강화를 위해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확대하고 고부담 난치성 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R&D 연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 관련하여 병원 인프라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복지부 주요 R&D 예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보건의료 문제 해결 및 국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면 복지부 주요 2022년도 복지부 주요 R&D 예산은 총 6,991억 원으로 2021년 대비 175억 원이 증가하였고 16개의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염병 위기 신속 대응 분야에서 4개 사업, 재생의료 전주기 지원 사업에서 1개 사업, 그리고 차세대 요망기술 지속 투자에서 4개 사업이 신규로 신설되었고요. 사회문제 해결 관련하여 1개 사업, 고비용 난치성 질환 관련하여 2개 사업, 산학연병 연구 협력 관련하여 1개 사업이 신규로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점 투자 분야입니다.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한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해 2022년도에는 1,9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 현장 감염병 대응을 위해 감염병 재난 및 원내 감염 상황 시 환자 의료진 안전 강화를 위한 구조 시스템 장비 인력 최적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백신허브와 관련하여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과 글로벌 백신 개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속 대응, 범용 기반 기술, 고부가 가치 백신 등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mRNA 백신 관련하여 신변종 감염병에 신속 대응 가능한 mRNA 백신의 임상 진입과 임상 시험 단계별 집중 지원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과 임상시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임상 비임상 단계 연구도 끝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예방부터 치료 확산 방지를 위한 백신 진단기술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재생의료 R&D 전주기 지원도 확대합니다. 2022년도에는 60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생의료 관련해서는 임상연구, 기술개발, 실용화까지 전주기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차세대 유망 기술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진행합니다. 혁신형 의료기기 관련하여 혁신형 기업 제품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국제협력 연구와 해외 임상시험 지원 강화, 그리고 국내 상용화 지원을 확대합니다. 전자약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식의 첨단 융복합 국산 치료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합니다.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의료 데이터 활용성 강화를 위한 고품질 의료 데이터를 확보하고 인공지능 활용한 데이터 분석 연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폐성 장애를 대상으로 지속 정밀한 건강평가, 진단, 치료가 가능한 디지털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신약과 관련하여 기초 임상연구 연계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실용화 성과 창출을 위한 임상개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의료기기 분야 관련해서 시장 진출이 유망한 의료기기의 기술 개발, 제품화, 임상 인허가 및 보험 등재까지의 전주기를 맞춤형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암 인공지능 관련하여 병리 데이터 디지털 큐레이션 및 AI 개발용 병리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암 전문 지능형 병리 AI를 개발하고 임상을 검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2022년도 주요 신규 증액 사업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 사각지대 등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R&D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2년도에는 7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정 수혈 관련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혈액 부족 사태를 대비하고 환자 중심의 안전한 환자 혈액 관리 정착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건강격차 해소 관련하여 희귀질환 환자 안전 관리, 사회적 약자의 건강격차 해소 등 공익적 의료 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을 위해 노인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보조기기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보급 확산을 통해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가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공공복지형과 관련하여 고령자 및 이동약자의 운송수단 그리고 장애인 사회 참여 등을 위한 일상생활 관련 보조기기 분야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만성질환, 정신건강 등 고비용 난치성 질환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 개발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022년도에는 8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 관련하여 우울, 불안, 분노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 개발을 보급 확산하고 치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암과 관련하여 한국형 암의 원인과 기전을 규명하고 암 예방, 진단, 치료법 개발 및 적용으로 국민의 보건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치매와 관련하여 국가 치매 책임제와 연계하여 예방, 조기 진단, 치료까지 전주기적인 R&D 지원을 통해 치매 극복 연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학연병 연구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는 9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사과학자와 관련하여 임상 지식을 갖춘 신진 의사과학자와 정밀의료,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융합 인재의 양성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연구중심병원과 관련하여 산학연병이 협력할 수 있는 병원 중심 연구 플랫폼을 구축하여 병원의 연구산업 생태계를 거점화하고자 합니다. 인력 양성 관련하여 글로벌 선진기관 연구 현장에서의 연구개발 경험 경로를 제공하고 기초의학자, 임상의의 간 융합 연구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부의 2022년도 R&D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백수민 상관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소관하고 있는 연구개발 사업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발표는 R&D 전략단 홍석철 팀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업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에 근거해서 1995년부터 R&D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 322억 원, 그리고 2019년에 389억 원, 그리고 2021년에 코로나 포함해서 2018억 원 등 꾸준히 국민 건강을 위한 신규 R&D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는 22년에 총 51개의 R&D 사업을 지원합니다. 이 중에 신규 사업이 14개가 있고요. 계속 사업은 36개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총 22년에 6,399억 원을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염병 의료안전 강화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차기 감염병 위협과 의료 관련 감염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4개 분야, 구조, 시스템, 장비, 인력에 대한 최적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지원이 되게 됩니다. 본 사업은 방역연계 본부처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단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용으로는 의료 현장 공간 구조의 감염 제어 기술 개발에 신규 과제 4개, 그리고 감염 환자 대응 시스템 최적화 기술 개발에 4개, 감염 대응 및 보호 장비 고도화 6개, 의료 종사자 대응력 확보 2개 과제 해서 총 16개, 3억에서 20억 원 사이에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 신변종 감염병 대응 mRNA 백신 임상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그 신변종 감염병 대응 mRNA 백신 개발을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총 105억 원이 22년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총 22년에서 23년까지 2년간 단기간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백신 기반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2년에 65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고 면역 증강제 또는 약효 유지를 위한 보관 기술, 그리고 인체 내 주입 접종 기술 등 백신 개발 및 생산에 기반이 되는 연관 기술의 국산화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지원이 되게 됩니다. 본 사업은 글로벌 백신 기술 선도 사업단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신석 범용 백신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2년에 56.39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고 신변종 감염병 신속 대응 백신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총 5년간 지원이 되고 이 사업 역시 글로벌 백신 기술 선도 사업단에서 지원이 되게 되고 총 10개 과제가 올해 신규 과제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 미래성장 고부가 가치 백신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2년에 47.56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고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또 고부가 가치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고 미층적 수요 백신이라든지 프리미엄 백신, 그리고 치료용 백신 등 어떤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고부가 가치 백신을 지원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올해 총 9개 6.7억 원씩 과제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재생의료 임상연구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그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대한 재생의료 혁신 기술 발굴하고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올해 68.25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세포 유전자 치료제 생산용 바이러스 소재 발굴 기술에 신규 2개 연간 10억 원씩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체 이식용 생체 소재 기술 개발에 연간 6.25억 원씩 2개 과제, 재생의료 전문 공영 IRB 지원에 연간 4억 원씩 1개 과제, 그리고 첨단 재생 임상 연구 필수 교육 프로그램에 연간 13억씩 1개 과제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생의료 인프라 공동 활용 지원에
과제당 연간 26억 원씩 2개 과제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차세대 의료 연구 기반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그 의료 제품 비임상 평가 기술이나 동물 모델, 또 백신 공정 개발과 같은 의료 제품 R&D 지원의 기반 연구를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지원이 되게 되는 사업입니다. AI 융복합 의료 기반 육성 지원에 1개 과제 14억 원씩 지원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첨단 바이오 의료 기반 육성 지원 해서 첨단 동물 감염병 동물 모델, 그리고 첨단 바이오 의약품 제조 등 의료 기반 확보에 역시 그 14억 원씩 1개 과제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백신 생산 세포지 특성 분석 지원에 연간 5억씩 2개 과제가 지원되고, 백신 생산 공정 기술 서비스 지원에 연간 6억 원씩 2개 과제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기술 상용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외기관과 협력 연구를 통해서 의료기기 안전성, 유효성 확인하는 협력 연구 지원과 또 제품의 임상적 유효성 창출을 위한 시판 전후 임상 시험 지원을 위한 어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지원이 된 사업이고 22년에 48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협력 연구에 총 8개 과제 연간 5억씩 지원이 되고, 해외 임상시험 사업 과제에 총 4개 과제 연간 6억 원씩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전자약 기술 개발 사업은 과기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다부처 사업으로서 그 전자약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희귀, 난치, 만성 질환 등의 어떤 전자약 국산화 연구 개발과 제품화 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총 5년간 지원이 되게 되고, 22년에 총 27.75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제품 개발 지원에 총 1개 과제 4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고, 임상 지원에 연간 4억 원씩 3개 과제, 그리고 인허가 획득 이후에 시장 진입에 필요한 실제 데이터 사용 축적인 실증 지원에 연간 5억 원씩 1개 과제 지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실사용 데이터 RWD 기반 임상연구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2년에 50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고, 실제 의료 환경에서 생기는 실사용 데이터에 근거한 다기간 임상 시험의 또 효과성이나 안전성 연구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실사용 데이터의 임상 시험 어떤 설계, 그리고 임상 시험의 보안 대체를 위한 재현성 타당성 연구에 총 9개 과제 연간 약 3억 원이 지원이 되고요. 고품질 실사용 데이터를 통한 임상 조건을 모사할 수 있는 어떤 고정밀 메디컬 트윈 기술 개발 및 임상 실증 연구 지원에 3개 과제 연간 10억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의료 인공지능의 임상 현장 적용과 시장 침을 촉진하기 위한 실사용 데이터 활용 기반 임상 실증 연구 지원에 연간 10억 원씩 3개의 과제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큐레이션 기술 개발 사업은 의료 인공지능 학습에 적합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를 위한 데이터 큐레이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22년에 26.95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17.96억 원씩 2개 컨소시엄을 선정하는 그런 지원이 있을 예정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적정 수요 의료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최근에 혈액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환자 중심의 안전한 환자 혈액 관리 (PBM) 정착을 위한 어떤 임상 근거 마련이 사실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런 임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고, 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지원이 되게 됩니다. 올해 총 20억 원의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고, 상세하게 보시면 환자 혈액 관리 임상 연구에 연간 4.8억 원씩 5개 과제, 그리고 수혈 대체요법이나 적정 수혈 후 집단 추적 연구를 위한 어떤 코호트 연구에 연간 2억 원씩 4개 과제, 그리고 통계 연구에 연간 1.3억 원씩 3개 과제,
그리고 적정 수요를 위한 의료 기술과 의료 기기 개념 증명 연구에 연간 2억 원씩 2개 과제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정신건강 연구개발 사업은 올해 총 62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고 신규 예산 22년부터 27년까지 6년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민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또 정신질환의 안전한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포스트 코로나 정신건강 기술개발 사업에서는 어떤 정신건강을 모니터링하고 또 비대면 중재기술을 연구하고 또 실제 지금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문제 현황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총 13개 과제가 지원이 되고 평균 약 2.84억 원이 과제당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치료 친화적 기술 개발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안전한 치료 환경을 조성하고 또 안정적인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 개발이 지원이 되게 됩니다. 총 13개 과제가 지원이 되고 과제당 약 2억 원씩 배정돼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K-메디 융합 인재 양성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그 보건의료 분야 특화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이고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지원이 되게 됩니다. 22년 예산은 총 58.75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진 의사 과학자 양성 지원에 디딤돌과 심화로 나뉘어서 총 28개의 과제가 지원이 되고 또 국내에는 아직 기술이 없는 공백 영역에 대해서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어떤 현장 수요 연계형 글로벌 인재 육성에 총 48개 과제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 산학연과 해외 우수 백신 R&D 기관과의 국제 공동 연구를 지원하는 기업 연구소 간 공동 연구에 총 6.5억 원씩 3개 과제가 지원이 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올해 신규로 만들어진 사업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15분부터는 계속 사업이지만 또 22년에 신규 과제 예산이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법무처 재생의료기술개발 사업에는 22년에 신규 과제 예산이 81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생의료 원천기술 개발에 16개, 그리고 신기술 검증 목적의 응용기술, 치료작표 기술에 39개 과제, 그리고 임상 및 치료제 품목허가 지원에 1개 과제가 올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국가신약개발 사업에는 22년에 신규 예산이 193억 원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기반 확충 연구, 위험물질 및 선도물질 도출하는 연구에 59개 과제가 지원될 예정이고 또 후보물질 도출 최적화 그리고 비임상 단계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가 후보물질 도출 24개, 비임상 28개 과제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임상시험 1상 이상을 지원하는 연구에 임상 1상 10개, 임상 2상 8개 과제가 지원될 예정이고 그 가치 평가라든지 그 CMC 컨설팅 지원 등 사업화 지원에 1개 과제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법무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올해 93억 원의 신규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고 그 인공치아 국산화라든지 차세대 핵심 기술 개발에 4개 과제, 그리고 AR, VR 등 인공지능 기반의 융복학 의료기기 개발 등 미래 환경 선도 기술 개발에 총 19개 과제, 그리고 비대면 의료 연계 의료 서비스 아니면 신체 기능 보건 등 어떤 의료 공공복지 구현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의료기기 기술 개발에 총 12개, 그리고 국내 허가용 시판후 등 시장 진출을 위한 의료기기 임상 지원에 20개 과제가 신규 과제로 배정이 돼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연구중심병원 육성 R&D입니다. 연구중심병원에 올해 75억 원의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고 신규 과제 6개 유닛을 뽑을 예정입니다. 유닛당 총 25억 원씩 앞으로 8년 6개월 동안 지원이 되게 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치매 극복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복지부와 가계부 각 50대 50으로 지원이 되게 되는 사업이고
올해 총 24억 원의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는 원인 규명의 발병 기전 연구에 신규 과제 7개, 연간 1.5억 원씩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측 및 진단 기술 개발에 연간 1.5억 원씩 5개, 예방 및 치료 기술 개발에 5개 과제가 올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한의학 혁신기술개발 사업은 올해 28.8억 원의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고 질환별 가이드라인 개발이라든지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인 국가 한의 임상 연구에 20개 과제가 배정이 되어 있고 질환 중심 중개 연구 등 한의 중개 연구에 13개 과제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감염병 예방 치료 기술 개발 사업에는 올해 210억 원의 신규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고 백신 자급화 기술 개발 사업 16개, 의료 현장 맞춤형 진단 10개, 치료제 개발에 18개 과제가 올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비임상 지원 사업에는 80억의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고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후보물질 발굴을 위한 과제가 11개 올해 지원 예정입니다. 과제당 단가는 연간 7억 원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험은 올해 418억 원의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고 핵산, 합성, 항원, 전달체 백신 등 다양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임상 시험을 지원하고 사실 연구 단계 임상 1, 2상에 대한 구분 없이 탄력적으로 1년 이내로 지원이 되게 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신약개발 사업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지원 사업 또한 올해 475억 원의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고 또한 연구 단계나 개발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공익적 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37.25억 원의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고 희귀질환의 신규 과제 4개, 그리고 환자안전 연구개발 사업에 4개, 그리고 어떤 국제 공동 연구를 위한 치매 빅데이터 허브 구축에 신규 과제 1개가 올해 공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질병 중개 연구입니다. 올해 22.5억 원의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고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질환별 중개 연구 지원입니다. 총 10개의 과제가 2년간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 스마트 관리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올해 총 28.74억 원의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고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 서비스의 4개, 그리고 1차 의료 기반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의 4개의 과제가 배정이 되어 있고 연간 약 5억 원씩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바이오헬스 투자 인프라 연계형 R&D 사업입니다. 올해 27.15억 원의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고 또 민간 투자기관 투자를 받은 기업에게 정부와 민간이 공동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총 올해 10개의 과제 지원될 예정입니다. 치약 의료기술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올해 10억의 연구개발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고 만성 구강질환 극복을 위한 또 연구를 지원하는 과제들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총 연간 5억 원씩 4개 과제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노인 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1억 원의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고 유압식 경량형 고기능 대퇴의지 기술 개발에 4개 과제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한의 기반 융합 기술 개발입니다. 올해 3.5억 원의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고 한의 임상 진료지침센터 운영 과제가 1개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인재양성 지원 사업은 올해 총 3억 원의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고 한 스위스 양궁 연구자 간 어떤 국제 협력 활동 지원과 한 스위스 라이프 사이언스 심포지엄 세부 계획에 대한 과제들이 나갈 예정입니다. 총 11개 과제가 올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 인재양성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2.5억 원의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고 MD, PhD 기초의학자와 임상의
또는 기초의학자 이공계 연구자 간 융합 연구 촉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2개의 과제가 2억에서 3억 원의 범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네, 그다음에 올해 신규 예산이 없지만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들 총 1,090억 원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지원 과제 연간 추진 일정인데 1차 공고는 총 11개 사업이 작년 12월 28일에 공고가 됐고 사실 오늘까지 공고가 됩니다. 이 부분 같이 참고해 주시고 또 2차 공고가 2개 사업이 나갈 예정입니다. 재생의료와 한의학 혁신기술개발 사업 그리고 3차 공고로 총 9개 사업이 3월에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연구 개시가 될 예정이니 일정들 같이 좀 참고해서 혹시 빠뜨리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도 16개 사업들이 별도로 좀 공모돼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분도 같이 공모 나가는 것을 확인하셔가지고 꼭 지원에 빠지지 않게 이렇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사업 신청은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네, 연구기관 자격과 연구 책임자의 자격 저희 규정에 맞춰서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혹시 참여 제한이 있으시거나 또 3750 3750은 잘 유의하셔가지고 지원하시면 되고 세부 과제는 일단 RFP를 잘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 과제의 동일 연구개발 기관이 공동과 위탁으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과제 신청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사업별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 저희 RFP의 담당자들이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흥원의 담당자들에게 연락하시면 아마 친절하게 사업 안내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본 자료는 또 저희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받아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상세 내용은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진흥원 사업 안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석철 팀장님 감사합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저희 기관의 HT드림 홈페이지에 담당자를 확인하셔서 연락을 주시거나 부처 합동설명회 홈페이지 Q&A 게시판을 이용하셔서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추후 저희가 취합해서 개별적으로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보건연구원 소관 R&D 사업 안내입니다. 발표는 연구기획과 이대연 연구관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립보건연구원 연구기획과 이대연 연구관입니다. 오늘 저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R&D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질병관리 주요 R&D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저희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발주되어서 나가는 학술 연구 용역 과제의 현황과 학술 용역 과제의 추진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22년도 질병관리 R&D 추진 방향입니다. 저희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R&D 사업은 질병관리 R&D라고 통칭을 하고 있고요. 매년 질병관리 R&D의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을 해서 중점 투자 방향에 따라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하기 전에 우선 올해 연도에서 질병관리 R&D를 둘러싼 환경 변화라든지 정책 여건을 분석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방향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감염병 분야에서는 넥스트 코로나 대응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 만성병 분야에서는 건강관리의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유전체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중요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감염병 분야에서는 기초기전부터 임상 활용까지 연계하는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지원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하였고, 만성병 분야에서는 생애주기 질병 예방 관리 지표, 중재 이행 및 재생의료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 유전체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및 오믹스 등 생명정보 활용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저희 국립보건연구원 질병관리 R&D 예산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도 500억 정도의 R&D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2022년 5년 후에 R&D 예산이 1,443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연평균 증가율로는 28%가 넘는 증가율이고요. 정부 전체 R&D 예산 증가율보다도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2년도 질병관리 R&D 정부 투자액은 말씀드린 것처럼 1,400억이 넘는 규모인데, 이는 전년 대비 약 18% 정도 증가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R&D 예산이 증가하게 된 데는 크게는 신규 사업 6개의 신규 사업이 새롭게 론칭이 되었고, 그거에 따른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론칭된 6개 신규 사업은 신기술 기반 백신 플랫폼 개발 지원 사업 122억 원, 신변종 감염병 대응 mRNA 백신 임상 지원 67억 원, 공공 백신 개발 지원 사업 50억 원, 국가위기 초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 개발 140억 원, 감염병 연구 국제협력 기반 구축 4.5억 원으로 5개 대부분 신규 사업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전년도에 감염병 분야에 집중 투자됨에 따라서 생성된 신규 사업들이고요. 나머지 하나의 사업이 헬스케어 이종 데이터 활용 체계 및 인공지능 개발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해서 늘어난 신규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R&D 예산, 저희 R&D 예산을 3개 분야로 나눠서 보면요. 감염병 분야에서는 국립감염병연구소 운영과 코로나19 대응, 치료제 백신 개발 및 효능 평가, 임상 시험 지원을 위해서 전년 대비 약 50.3% 증가한 726억 원이 편성이 되었고요. 만성병 분야에서는 생애 전주기 만성질환 중재, 이행 연구, 융복합 만성질환 연구 기획 등을 위해서 전년 대비 19.2% 증가한 331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유전체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전년 대비 2.1% 감소하긴 했는데요. 사실 옆에 표를 보시면은 유전체 빅데이터 분야도 중요한 분야라서 20년도에서 21년도로 넘어갈 때 143억 원에서 281억 원으로 2배 증가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지출 한도에 문제가 있어서 약간 유전체 빅데이터 부분에서 감액이 된 부분이 감염병 분야로 더 투자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 세부 투자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세부 투자 방향입니다.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한 백신 치료제 개발, 신변종 감염병 대응 mRNA 백신 플랫폼 등 백신 원천 기술 개발을 하고, 두 번째로 근만성 바이러스 감염병 진단, 치료, 면역 핵심 기술 개발 체계를 강화하고 임상 근거를 창출합니다. 세 번째로 결핵, 난치성 세균, 항생제 내성균, 세균성 인수공통 감염병 등의 진단 기술을 고도화하고 치료 옵션을 다양화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디지지X 등 미래 대응 신규 백신 플랫폼 및 위기 대응 신속 효능 평가 지원을 확대하고 백신 실용화를 위한 임상 및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만성병 분야입니다. 만성병 분야는 심혈관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비알코올성 지방간 연구, 당뇨병 예방 관리 연구 및 만성 신장 질환 연구, 만성 질환 융복합 연구, 파킨슨병 예방 중재 연구 등을 확대해서 투자를 할 예정이고요. 난치성 질환과 관련해서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 촉진을 위한 조직 형성 기술 개발 연구 및 자원 공유 플랫폼 구축 운영 연구, 그다음 줄기세포 재생의료 전주기 연구 지원 플랫폼인 국가줄기세포은행, 국가줄기세포 재생센터 GMP 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악화 예방 및 중재 연구, 건강정보 연계 대기오염 노출량 자료 생산 및 활용 연구, 미세먼지
2단계 연구 추진 계획안 수립 및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하여서 좀 더 중점적으로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전체 빅데이터 분야입니다. 유전체 빅데이터 분야에서는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차세대 정밀의료 구현을 위한 보건의료 자원 정보 수집, 제공 등 바이오 연구 정보 활용 기반을 고도화하는 데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고부와 가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희귀질환, 여성건강, 고령화 등 질환 대응을 위한 연구 인프라 구축을 하고 여기를 통해 생산된 유전체 등 오믹스 데이터 등을 활용해서 질병 지표를 발굴하는 연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질병관리 R&D의 주요 추진 방향, 중점 투자 방향을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질병관리 R&D는 자체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내부 연구 과제하고 외부에 자체적으로 수행을 하기 어려운 과제들,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과제들은 외부에 발주해서 용역을 줘서 수행하는 학술 연구 용역 과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최근 5년 동안 주요 R&D 예산이 크게 증가를 했는데요. 2022년도 주요 R&D 1,354억 중에서 오늘 설명드리는 학술 연구 용역 예산은 그 1,300억이 다가 아니고요. 22년 그 전체 예산 중에 학술 연구 용역으로 편성된 거는 약 6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600억 원 중에서도 단연도 과제로 계속 진행되는 과제들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올해 22년도 신규로 그 수행되는 과제들에 대한 예산은 여기에 한 절반 정도인 300억 원 정도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질병관리 R&D 세부 사업 10개 세부 사업이 있는데요. 10개 세부 사업의 주요 내용하고 투자 금액, 투자 과제들, 신규 과제 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관리 기술 개발 연구입니다. 감염병 관리 기술 개발 연구는 올해 예산이 약 203억 원이고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감염병의 조사, 감시, 예방, 진단, 치료 등에 필요한 공익적 기반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신변종 및 국가관리 감염병 연구, 국가표준병원체 자원 개발 및 활용, 원헬스 개념의 항생제 내성균 조사 연구, 위해결 및 만성질환 연구 이렇게 4가지 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중에서 학술 연구 개발 용역으로 배당된 금액은 103억 원 정도이고요. 22년도 신규가 되는 17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과제 리스트는 자료를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성병 관리 기술 개발 연구입니다. 올해 예산이 약 210억 원이고요. 고령화 대응 질병 연구로서 치매, 당뇨, 심내혈관 질환 및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 등 만성 질환의 국가적 대응을 위한 질병 예방 및 관리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만성 질환 예방 중재 기술 개발 연구, 만성 질환 예방 관리 인프라 구축, 생활 위험 인자기인 만성 질환 연구, 뇌질환 연구 기반 조성 연구 등 4개 내역 사업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올해 예산은 약 155억, 올해 예산 중에서 학술 연구 개발 용역 과제에 편성된 금액은 약 155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새로 신규 과제로 21개 과제에 지원될 예정이고요. 약 금액으로는 한 58억 정도 되겠습니다. 공공백신 개발 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 약 85억 원이고요. 이 사업은 올해로 종결이 되는 사업입니다. 신종 감염병, 생물 테러 등 감염병 재난에 대비한 공공 백신 연구, 개발, 지원을 통해서 백신을 자체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백신 산업을 국가 주요 성장 동력으로 이끄는 지원 체계를 확보하고자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입니다. 필수 백신 자체 개발 및 확보, 백신 후보 물질 효능 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감염병 위기 대응 백신 개발 3개의 내역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2년도 용역 과제 예산은 38억 정도. 그리고 20년도에 신규로 진행되는 과제는 아무래도 종료 사업이다 보니까 1개 과제에 3억 원짜리 1개 과제가 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국가보건의료 연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올해 총 예산은 268억 원이고요.
국가보건의료 연구 활성화 및 민간 연구자 연구 자원 제공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 연구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 줄기세포 운행 운영 및 표준화 기반 구축 등 내역 사업이 많습니다. 12개의 내역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인프라성 성격들이 모두 모여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과제 예산은 약 125억 원 편성이 되어 있고, 신규 과제로 27과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약 금액은 한 70억 정도 규모이고요. 네, 다음 미세먼지 기인 질병 대응 연구입니다. 미세먼지 대응 연구는 약 48억 원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영향 및 질병 유발 악화 등 폐해 원인 규명 및 폐해 감소에 필요한 근거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올해 그 용역 예산은 약 34억 원, 신규 과제 6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성질 분석 연구입니다. 약 22억 원의 전체 예산을 가지고 있고, 용역 과제로 약 8억 원 1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헬스케어 이종 데이터 활용 체계 및 인공지능 개발은 약 22억 원이고, 헬스케어 연구 케어 실사용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체계 구축,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용역으로 편성된 금액은 21억 원이고 총 9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공백신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이 공공백신 개발 지원 사업은 아까 앞에 공공백신 지원센터 사업의 후속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약 50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22년도 용역 예산은 19억 원, 이 중에 19억 원을 신규 과제 3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가위기 초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기술 개발 사업입니다. 약 50억 원의 전체 예산이 있고요. 신변종하고 군만성 바이러스 감염 질환 극복,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 임상 근거 창출, 항바이러스제 약물 평가 실험실 운영 등 3개의 내역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용역에 대한 예산은 올해 65억 원, 신규 과제 총 15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기술 기반 백신 플랫폼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약 123억 원의 전체 예산을 가지고 있고, 이 중에서 22년 용역으로 약 35억 원 9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보여드리는 출연금 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이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는 학술 연구 용역 과제로 외부의 과제를 발주하는 형태였는데요. 질병관리본부는 그 이전에는 출연금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출연금 사업이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이 되면서 중앙행정기관으로 출연금을 편성할 수 있는 자격은 생겼고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작년에 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을 추진을 해서 감염병 연구에 있어서는 출연금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업 67억 원짜리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출연금 사업을 새로 좀 착수를 한 것이고, 이 사업은 복지부의 사업하고 같이 묶인 다부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제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서 복지부하고 같이 공고가 될 예정이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학술연구 용역과제는 출연금 사업하고 조금 추진 절차가 다릅니다. 그래서 출연금 사업과는 달리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절차나 방법들에서 차이점이 있음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추진 절차는 그 다음 해의 사업 추진을 위해서 3월 달부터 이미 이제 사업 계획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3월에서 5월 사이에 사전조사, 수요조사를 하게 되고요.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또 내부의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과제를 기획하고 과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심의를 8월에서 10월 사이에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과제 공고를 11월 달 늦어도 해를 넘기지 않고 이제 공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고 1월 달에 선정 평가를 통해서 과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학술 용역 과제들은 지금 선정 평가가 끝났거나 일부 진행되는 과제들이고 지원을 하실 수 있는 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질병관리 R&D 연구 과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연구자 선생님들께서는 다음 해에 그
그 지원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3월 5월 달에 저희가 기술 수요 조사를 하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수요 그를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 과제화하는 것에 할 수 있으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3, 5월에 기술 수요 조사를 통해서 연구 수요를 접수를 하고 과제 제안서를 질병관리전문위원회라는 곳에서 심의를 해서 계속 추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요. 그렇게 결정된 과제들은 나라장터하고 국립보건연구원 홈페이지에 40일 동안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고된 과제에 있어서 지원을 하려면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 서류 등을 제출하셔야 되고요. 선정 평가는 기술 평가를 80%, 가격 평가를 20% 해서 고득점에 따라서 협상 순위를 결정을 하고 제1순위 협상 대상자하고 주로 발주부서하고 협상을 해서 계약대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정이 되면 이제 과제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과제 수행 중간 기간에서 중간 진도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되고, 연차 평가는 이제 단연도 과제일 경우에는 연차 평가고 단연도 과제일 경우에는 최종 평가인데요.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게 되고, 이후에 과제가 종료되었을 때는 저희 성과 추적을 5년간 하게 되어 있어서요. 뭐 학술지 투구한다거나 할 때는 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에게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한 사항들은 저희 연구개발관리 지침을 자료실에서 찾아보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는데요. 올해 그 국가가 혁신법이 변경이 되면서 사실 저희는 이제 혁신법에 따르는 과제들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 불구하고 전체적인 그 혁신법의 취지를 반영을 해서 일부 이제 과제 관리 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세히 자료에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저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과제 진행 절차라든가 과제 관리에 관해서는 저희 과의 김민주 보건연구사께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여기서 남겨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대현 연구관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립재활원 소관 R&D 사업 안내입니다. 연구기획과 최현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기획연구기획팀의 최현입니다. 국립재활원 R&D 사업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해 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재활 관련 R&D 수행 배경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그래프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인구 동향을 살펴볼 때 재활이 필요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이 데이터나 그래프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를 모르거나 부인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네, 문제는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인데요. 특별히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R&D 사업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까가 저희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저희는 재활 기술 개발과 그 적용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재활 기술은 최첨단 신기술, 즉 AI, 빅데이터, IoT 등의 기술 개발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없이 투자되고 연구되고 개발되어 쏟아져 나오는 최첨단 기술들이 있지만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활용되어 장애인과 노인에게 도움이 되는 기술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최첨단 신기술과 접목된 재활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재활의료 분야와 지역사회에서 노인과 장애인의 재활 자립 돌봄을 위한 의료기기, 보조기기 등 재활기술을 개발, 적용, 보급하여 궁극적으로 그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저희 국립재활원에 대해 간단히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립재활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책임 운영기관으로 재활병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재활연구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R&D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재활연구소는 2008년에 개소되어 현재는 상과 2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22년도 국립재활원 R&D 사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재활원은 두 개의 복지부 R&D 세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는 국립재활원 재활연구개발용역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지능형 재활 운동 체육 중개 연구 사업입니다. 재활연구 용역 사업에는 다시 두 개의 내역 사업이 있습니다. 즉 재활연구개발 지원 사업과 재활 로봇 중개 연구 사업입니다.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의 재활 분야에서는 국내 유일의 연구 용역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재활연구개발 용역 사업이 단 10억으로 시작되어서 2013년에는 재활 로봇 중개 연구 사업이 추가되었고 2021년도에는 지능형 재활 운동 체육 중개 연구 사업이 더해져서 올해는 3개 내역 사업에 총 80.4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각 내역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활연구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네, 재활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 육체적, 정신적 기능 개선 및 사회복지 촉진의 목적을 두고 있고 2011년도부터 시작하여 다원적 맞춤형 연구개발 과제를 중심으로 꾸준히 지원해 왔습니다. 재활 분야의 핵심 연구 주제별로 임상시험 및 사용성 평가, 정책 제안, 평가도구, 시제품 보조기기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의 연구가 지원되었는데 임상재활, 재활평가도구, 사회복귀, 재활정책, 건강보건, 재활운동체육, 보조기기 및 재활의료기기 등 재활에 관한 거의 모든 전 분야를 커버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신규 과제 약 9억 예산으로 13개 과제를 지원하게 됩니다. 재활연구개발 지원 사업의 핵심 주제 분야와 그 세부 내용은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재활연구개발 지원 사업이 지원한 주요 과제는 재활 R&D 분야 관련 미래의 산업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장애인 재활 시제품 및 프로그램, 보건 전문가 의료인, 치료사 등이 임상재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활평가 도구 개발과 임상시험,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 및 보급 가능한 재활정책 연구, 포스트 코로나 환경에서 장애 유형별 비대면 건강정보관리 서비스 제공 방안과 감염관리 개선을 위한 관리지침 제약, 취약계층 관련 R&D 연구개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립재활원 R&D 주요 성과인데요. 연구개발 지원 사업 주요 성과인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음 내역 사업으로 재활 로봇 중개 연구 사업 소개합니다. 이 사업은 최적의 재활 로봇 중개 연구 인프라를 통해 기존의 기술 중심의 연구 결과와 임상 연구 간의 연계를 촉진하여 재활 로봇 등 재활 보조 기술 산업을 육성하고 장애인 및 노약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것입니다. 재활 로봇 중개 연구는 국내 유일의 재활 로봇에 대한 중개 R&D 사업으로 재활 로봇 임상 진입 및 상용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활 로봇 중개 연구 사업은 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서 수행한 로봇 관련 연구 결과를 임상 연구와 연계하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2년에는 16.1억 예산으로 12개의 신규 과제를 지원합니다. 재활연구 중개 사업에서는 기초연구 기술 개선, 인증 허가, 임상 연구를 포함하는 중개 연구 부분과 기술 이전 보급 등의 과정을 포함하는 성과 확산 부분, 재활 로봇의 전 주기적인 연구 영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기본 수행 방향은 체감도 높은 로봇 기술 기반 첨단 융합 의료기기 확산이고 또 고도화된 기술을 접목한 재활 로봇 연구로 이를 확대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21년도의 재활 로봇 중개 연구 사업의 주요 성과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역 사업인 지능형 재활 운동 체육 중개 연구 사업을 소개합니다. 이 사업은 재활병원과
지역 사회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중개 연구 사업으로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 운동 및 체육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활 환자의 병원에서 재활 치료와 지역 사회로 복귀했을 때 일반 운동 생활 체육 사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사회로 복귀하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재활 운동 및 체육에 관한 스마트 운동 기기 개발 및 복합 프로그램 서비스 연구 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연구 사업으로 그 내용에는 장애인을 위한 지능형 스마트 운동기기, 장애인의 신체 측정 기술 및 데이터 응용 기술, 장애인의 유형별 운동 서비스 프로그램 및 전달 체계, 리빙넷 기반 재활 운동 프로그램 등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22년도 신규 과제는 2.7억 예산으로 3개의 과제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장애인 스마트 운동기기 및 서비스 연구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복지부, 과기부, 문체부, 산림청을 포함하는 4개의 부처가 참여하는 다부처 사업의 일환으로 복지부 R&D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중점 수행 방향으로 운동기기, 생체 계측기기 개발, 재활운동 리빙넷 구축 및 운영 등의 영역에서 기술 개발 및 고도화 안정성 검증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능형 재활운동체육 중개연구 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하는 3년 한시 사업이긴 하지만 이후에 연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 성과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22년도 국립자료연구 영역 공고를 안내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차 공고 일정은 2022년도 1월 말쯤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2차 공고는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공고 위치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입니다. 일정으로는 1, 2월에 공고가 나가고 2월 말쯤 또 3월 초 정도에 선정평가, 그 다음에 3월 말 내지 4월 초에 개혁과 함께 과제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과제 리스트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재활원 연구 영역은 다른 R&D 사업과 구별되는 특이성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출연금 과제가 아니라 국가기관 직접 수행하는 소관 사업이므로 연구개발 혁신법의 일부가 적용받지 않고 국가계약법에 의한 용역계약에 따라 연구가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기타 차이점으로 연구과제 성과물에 대한 주관기관, 국가 공동 소유, 그다음에 과제 관리 비중이 낮다는 것 등이 있습니다. 다른 자세한 사항은 다음 문의처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최현 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립암센터 소관 연구개발 사업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암정복 추진기획단 정인철 사무국장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암정복 추진 연구개발 사업 특히 신규 과제 중심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저희 암정복 추진 연구개발 사업은 올해로 27년째 접어드는 암 전문 국가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주로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본 사업의 추진 방향을 좀 바꿔서 국가 암관리 정책 사업 그리고 암 예방 진료 기술 개선을 위한 근거 창출 연구로 사업 방향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정부가 한 5년 단계로 암 관리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목표 지향적 연구 이것을 좀 추진하는 것을 중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본 사업은 암관리법 제9조에 의거하고 있고요. 1996년도 제1기 암정복 10개년 계획이 수립됐는데 이때 사업이 출범됐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제
연구비가 많이 확충됐고요. 현재는 제4차 항관리 종합계획 작년에 수립됐는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연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그 복지부의 질병정책과가 주관하고 있고 그 저희 국립암센터가 전문기관으로서 본 사업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립암센터는 여기 본 암정복지인 연구개발 사업 이외에 암센터 내부의 연구진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기본 사업, 그러니까 기관 고유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개로 이루어져 가지고 내 외부 과제를 상호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신규 과제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방향은 크게 저희가 4개의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과제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4개 분야가 암 공중보건 연구, 그리고 다기관 연구자 주도 다기관 암 임상 연구, 그리고 지역 특화 암 연구, 그리고 암 정밀의료 선도 연구, 이렇게 4분야를 통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암 관리 또 예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 창출 연구, 이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두 번째 연구자 주도 다기관 암 임상 연구하고 마지막 암 정밀의료 선도 연구, 이것이 올해 신규 주제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제들의 주제 도출은 저희 암정복 포럼 저희가 한 1년에 한 4번 정도 운영을 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국내외 정책 동향 파악하고 이것에 근거해서 각종 연구 주제 도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내역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과제는 연구자 주도 다기관 임상 연구, 이것이 한 56억에 15개 과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차세대 정밀의료 선도 연구는 12억 원에 5개 과제, 이렇게 해서 2개가 한 67억 정도로 신규 과제를 지금 공고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한 40억 이상이 좀 증가한 내역이고요. 전체적으로 이거 신규 과제 이외에 올해 지금 계속 지원되고 있는, 작년에 이어서 지원되고 있는 과제는 작년에 신규 과제로 주로 지원하고 있던 부분이 암 공중보건 연구에 한 21과제에 35억,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좀 신규 후속들이고 지역암센터 연구사업 지원 이런 것들이 주로 있겠습니다. 신규 과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금방 말씀드린 연구자 주도 다기관 암 임상 연구는 크게 클리니컬 트라이얼 쪽 IIT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인데요. 여기에 주로 IIT 연구 자체를 지원하는 과제, 그리고 그것 말고 IIT를 수행하는 다기관 전문가가 모인 연구 집단, 그러니까 스터디 그룹을 지원하는 그 과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차세대 정밀의료 선도 연구는 여기도 역시 중개 연구 분야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임상 연구, 이 2가지로 구성돼 가지고 정밀의료 쪽에 초단부터 해가지고 끝까지 지원하는 그렇게 준비가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제 프로그램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연구자 주도 다기관 암 임상 연구는 과제가 최장 5년까지, 그리고 연간 최대 지원 규모가 5억, 이렇게 해가지고 한 13개 과제를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IIT라는 본래 특성상 산업체와의 이해관계가 없는 공익적 목적의 다기관 임상 연구 추진을 통해 암 예방 진단 치료 예후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창출 연구를 지원하는 겁니다. 주로 연구 예를 들면은 진료 현장의 미충족 수요에 부응하는 암 예방 진단 치료 기술 개발로 해가지고 특히 기존의 암 검진법을 개선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암 조기 발견을 위한 새로운 감시 검사법,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항암 치료에 있어서는 다학제적 그리고 컴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암 치료의 주요 방법인 항암제, 그리고 수술, 방사선 요법, 이런 것들이 결합된 병용치료법 개발, 이것을 통해서 치료 기술의 개선을 연구하는 이런 임상시험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소아암이나 희귀 난치암 등은 사실은 약이 별로 없는데 기존에 그 허가된 약에 대한 적응증 이쪽 뭐 소아암이나 희귀암 쪽으로 확대하는 연구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1-2로 그 임상연구 그룹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해가지고 지원 규모나 기간은 똑같은데요. 우리나라에 그 암 연구를 하는 스터디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임상 연구를 수행을 하는데 그 이분들이 스터디 그룹들이 IIT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학제적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한 2가지 정도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 여기는 이게 스터디 그룹 운영하는 것, 그리고 이 스터디 그룹에서 임상 시험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임상 연구 데이터 센터 운영인데 이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임상 연구가 수도권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지만은 그 지역의 그 주로 거점 병원들도 이런 임상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의 암 임상시험 종사자에 대한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 이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암치료 선도기술 연구는 3년에 한 최대 연간 2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요. 3가지 정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기존에 지금 유전체 분석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를 조금 더 벗어나서 암 단백체, 그리고 대사체, 미세 환경 등 새로운 연구 영역, 그러니까 생체 정보를 활용한 연구 영역을 통한 그 항암 혁신 표적 발굴, 이것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분야는 크게 대사체하고 미세 환경 이런 것들을 연구를 통해서 이를 표적으로 하는 항암 표적 도출을 하는 연구를 지원하는 중개 연구 파트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복지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밀의료 유전체 분석 유전체 연구가 있었는데 그 단백체 기반의 전향적 치료제 임상 연구를 통해서 효능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그 치료제를 맞춤형으로 투여해서 정밀의료를 구현하는 그런 연구를 한 2가지 정도로 연간 5억 이내 그리고 5년 이내로 지원할 예정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의 그 롤 모델로는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NCI 매치 트라이얼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질량 분석 기반의 단백체 선별 검사로 효능이 기대되는 항암제를 전이암 환자에 투여하는 정밀의료 임상 연구, 이것을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요것까지가 신규 과제고, 계속 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암 공중보건 연구 분야, 요 크게 4가지 분야가 있고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일정으로는 지금 공고가 되고 있고요. 2월 8일까지 과제 접수를 마감을 하고 2월 그 이후에 3월 중순 정도까지 평가를 거쳐서 통보를 한 다음에 4월 1일 날 그 과제 그 협약 체계를 해서 연구를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그 암치료 기술 선도 연구 분야에 있어서 여기 대사체나 미세 환경, 항암 신약 개발 관련 중개 연구 분야는 국립암센터의 그 공익적 암 임상 연구와 연계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사실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 다음 과제도 여기에 대한 각종 분석, 그 단백체 기반의 연구자주도 임상 연구인 경우에는 국립암센터가 코어 그 분석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 RFP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정인철 사무국장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연구개발사업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개발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의 R&D 사업 설명이었습니다. 발표에 수고해 주신 분과 관심을 가지고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2년도 R&D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